안녕하세요. 자독수 필사입니다. 2024년 7월 10일 오전 10시 맨발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오사카 성이 있는 공원에서 지금 맨발 걷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지금 여기 오사카 시민의 숲인데 여기 날씨가 아직 30도가 안 되는데 일본 특유의 그 무더위, 그 찝찝함, 그게 또 굉장히 또 심하게 느껴지네요. 습도 높고 이 찝찝한 날씨 속에 날씨가 꼭 비가 올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날씨 속에 일본에서 사상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해봅니다. 제가 20대 때 이곳 오사카에서 어학 연수로 공부를 2년 하러 왔었거든요. 그 후에 오사카가 저에게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는데 이번에 온 거는 오사카에 이제 9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왔는데 이렇게 공원에서 맨발 걷기, 실상 일본 사람들은 맨발 걷기를 잘 몰라요. 맨발 걷기에 대해 관심도 없고 맨발 걷기가 일본에서 뭐 열풍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관련 책들을 찾아봐도 서적의 천국인 일본이지만 맨발 걷기에 대한 책은 일본 사람들이 쓴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원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맨발 걷고 있는 저를 그냥 미친놈처럼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누군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 줬으면 왜 맨발 걷고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한국인 최초일지는 모르겠지만 맨발 걷기가 왜 좋은지, 왜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모르니까, 알면 맨발 걷기를 덤벼들 텐데 모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사카, 여기서 오사카 성이 저기 건너편, 숲 너머의 건너편에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오사카 성 공원에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제 숙소에서 묵고 하룻밤 지나서 맨발 걷기 할 만한 공간을 찾아보니까 특별히 여기 오사카 성 주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는 숙소에서 지하철역으로 2정거장인데 이곳에 와서 지금 맨발 걷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여기는 한국하고 다르게 정말 기분 나쁜 그런 더위거든요. 섬나라라서 습도가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아직 초복도 시작 안 됐는데 초복이 시작되고 중복 말복이 시작되면 이 끔찍한 나라의 여름을 정말 상상만 해도 이제 힘든 그런 나라의 여름입니다. 여기는 특히 그리고 어제 제가 가져온 책인데 거의 다 읽었고요. 이제 김미경의 40수업, 꼭 40이 아니더라도 50대 이후 분들도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미경 작가 이 책을 어제 비행기 안에서 오는 동안 한 2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안에서 좋은 구절을 제가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맨발 걷기의 핵심 주제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꾸준함 자체가 브랜딩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해내는 사람은 1%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라고 말이죠. 꾸준함이 브랜딩이 된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서두르고 조급하고 빨리빨리 문화. 물론 빨리빨리 병이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를 뛰어넘는 최진석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물건과 그리고 제도 그리고 철학이 있는데 우리는 물건과 제도까지는 잘 왔지만 여기를 넘어서는
철학 단계로 넘어가야 진정한 선진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물건과 제도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 끈기 있게 꾸준히 한 우물을 파는 것을 정말 못하죠. 제가 여기 오면서 느낀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날씨도 정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날씨와는 틀리게 정말 사람 숨막히게 하는, 질식하게 하는 그런 미친 여름 더위입니다. 여기는 이 습도가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이 습도를 가진 이 긴 여름을 이겨내는 일본 사람들의 그 기질 속에, 덥다고, 한국 사람들은 덥다고 짜증 얼마나 많이 냅니까? 짜증도 내고 불만도 많고 한데,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이 살인적인 무더위에도 드러내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일본인들의 침착하고 그 내적인 성장과, 그리고 차분함과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성품이 노벨상을 꾸준하게 많이 받게 하는 그런 한 곳을 파는 우물 정신이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함 자체가 브랜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명환 작가가 뭐가 됐든 천일 동안만 그게 뭐가 됐든 계속하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일 동안만 뭐가 됐든 해봐라 라고 했던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코어 콘텐츠가, 핵심 콘텐츠가 뭔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 특별한 콘텐츠가 없어도 무엇이든 1000일 이상 꾸준히 하면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단 무엇이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기회가 찾아오니까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1000일 이상 꾸준히 하면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것을 1%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한다 라고 말이죠. 이제 영상을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성장과 그리고 성공, 나아지고자 하는 욕구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어떤 가능성과 그리고 한계가 있는지는 우리 자신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힘, 이 힘만 갖추면 정말 뭐든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이 맨발 걷기라는 아이템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제 7개월이 다 돼갑니다. 1000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20% 정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 걷기라는 아이템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 시간을 거치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0분 가까운 구독자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있고 자발적으로 구독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저만의 시간이 아닌 다른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힐링 받고 그리고 건강하고 서로를 응원해 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제가 일본에 와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1000일 수업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고명환 씨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그분이 지금 960일째 아침마다 긍정 화근을 외치면서 미니 강연을 하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고명환 씨 말하는 것처럼 잡채 만드는 영상을 1000일 동안 매일 똑같은 걸 찍어도 상관없고, 1000일 동안 달리기 하는 모습도 좋고, 1000일 동안 떡볶이 만드는 영상도 좋습니다. 계속 만들다 보면 그 사이에서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자신의 일이
사업으로도 변경되고 삶의 또 다른 의미로도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나무는 수령이 진짜 몇백 년 됐을까요? 일본 태평양 전쟁 시대에도 이 자리를 고스란히 지키고 있었겠죠. 이 숲들도 일본 전체가 미군의 포화를 받으면서도 이 숲 전체는 그래도 잘 버텨온 모양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여기서 사람이 살다 간 그 모든 과정 하나들을 다 봤겠죠.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2024년 7월 10일 한국에서 온 낯선 남자가 자기네들 발 밑에서 맨발로 걸으면서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그 말들과 기억들을 그들의 이 나무들의 나이테에 어떤 식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조금 숲에 들어오니 이제 숲에 들어오니 조금 진정이 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우리가 천일 넘어서 만일 동안 꾸준히 뭔가를 억지로가 아니고 몰입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사카에서의 첫 번째 첫날 맨발 걷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